눈보라 열차의 진실. 12월 21일 오후 2시 평창역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함께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KTX 플랫폼에는 은빛 탐혼이 합창단 30여 명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의 시니어들로 각자 무거운 가방과 악보를 든 채 설레는 표정이었다. 김설화는 작은 체구에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플랫폼을 걸어오고 있었다. 4년 전 이혼 후 혼자서 동네 빵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그녀는 합창단에서 가장 나이 어린 축에 속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이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연습에 참석했고 다른 단원들의 악보 정리까지 도맡아 했다. 설화야,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합창단장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순자는 합창단을 15년간 이끌어온 베테랑으로 단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늘 깔끔하게 차려입는 그녀는 무대에서나 일상에서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 괜찮아요, 단장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순자가 점검표를 들고 단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영심 씨, 김복순 씨, 정미경 씨. 모두들 공연 의상 챙겼죠? 악보는 잊지 않았고. 네, 단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순자가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6개월간 정성껏 모은 공연비와 후원금 기금도 안전하게 가져왔어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단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은 단순히 공연을 위한 비용이 아니었다. 향후 합창단 운영비, 연습실 임대료,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원들을 위한 지원금까지 포함된 소중한 자금이었다.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용돈을 아껴가며 모은 정성의 결실이었다. 설화도 이 기금에 대해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도 합창단 기금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새벽 5시부터 빵을 반죽하고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며 번 돈에서 조금씩 떼어낸 것이었다. 열차 탑승이 시작되자 설화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이동했다. 그런데 통로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설화 씨? 뒤돌아보니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재문 시청 감사관으로 30년 넘게 근무해온 그는 결혼 36년 차의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키가 큰 편이고 아직까지 허리가 꼿꼿한 그는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였다. 어머, 재문 씨.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두 사람은 20년 전 같은 아파트 분여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당시 설화는 회계를, 재문은 감사를 담당했었다. 그때부터 재문은 설화의 꼼꼼하고 정직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화가 이혼한 후로는 사회적 시선 때문인지 거의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를 모시고 공연 관람하러 가는 길이에요. 어머니가 클래식을 워낙 좋아하셔서요. 설화 씨는 공연 관련해서 가시는 건가요? 네. 합창단 단원으로 참가해요. 은빛 하모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 유명한 합창단이군요. 시청에서도 여러 번 공연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재문은 은근히 반가워했다. 사실 그는 설화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분여회 시절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할 때도 설화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했었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을 때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했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좌석이 가까우면 좋을 텐데. 재문이 말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열차가 급격히 속도를 줄이더니 완전히 정차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차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방 태백 산맥 일대에 대규모 눈사태가 발생하여 선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당분간 운행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객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아와 재무는 서로를 바라봤다. 12월의 강원도 산간 지역,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였다. 이런 일이 다 있네요. 공연 시간에 맞춰갈 수 있을까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요즘 제설 장비가 워낙 좋아서 금방 뚫릴 겁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재문의 차분한 목소리가 설아에게는 안정감을 주었다. 20년 전에도 그는 이렇게 침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합창단원들이 모여 앉은 4호차 객실에서는 순자 단장이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 다행히 기금은 안전해요. 2천만 원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녀가 가방 속 봉투를 살짝 확인하며 말했다. 그때 재문이 우연히 이 대화를 들었다. 2천만 원이라는 액수와 기금이라는 단어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감사관으로서의 직업적 본능이었을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떨쳐냈다. 단순한 합창단 기금일 뿐이었다. 설아가 속한 단체라면 믿을만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열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간단한 다과를 제공했고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매점에서 간식을 사며 답답한 시간을 달래고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했다. 나이가 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적응력이 생긴 것일까? 오히려 오랜만에 모인 김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작년 송년 공연 때가 생각나네. 부단장 이영심이 말했다. 영심은 순자 다음으로 합창단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음악대학을 나온 전문적인 배경은 없었지만 20년간 성가대 활동을 하며 쌓은 경험과 꼼꼼한 성격으로 단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때도 눈이 많이 왔었죠. 설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설아야, 그때 내가 독창한 고향의 봄 정말 좋았어. 이번에도 독창 준비했지? 네, 아베 마리아로 준비했어요. 오후 6시경 단장 박순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은 좌석에 그대로 두고 갔다. 합창단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0분 후 순자가 돌아왔고 곧이어 저녁 도시락이 배급되었다. 모든 사람이 식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순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객실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가방을 뒤지며 점점 당황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뭐가 어떻게 됐어요, 단장님? 영심이 다가갔다. 기금이 없어. 합창단원 30여 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순자의 가방은 입구가 열려 있었고 2천만 원이 들어있던 갈색 봉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단장님, 정말 여기 있었던 거 맞아요? 단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당연하지. 내가 출발 전에 확인했고 열차에서도 2번이나 확인했다고. 그럼 누가? 순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아니면 도시락 받을 때, CCTV 확인하면 되잖아요. 한 단원이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설아였다. 설아 씨가 아까 단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영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화장실 갔다가 온 것뿐인데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화장실은 저쪽 방향인데 왜 단장님 자리 쪽으로 갔던 거죠? 다른 단원이 추궁했다. 설아는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그녀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의 좌석 근처를 지나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이었다. 영심이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설아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요즘 빵집 운영이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임대료도 밀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실 영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빵집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근처에 생기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었다. 임대료를 2달째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제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6개월간 저도 함께 모은 돈인데. 그러게 말이야. 왜 하필 설아 씨만 의심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돌았다. 재문이 일어서며 설아를 두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한재문 씨는 우리 합창단 단원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요? 영심이 따졌다. 그녀의 어조에는 짜증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옳고 그른 일에 단원이 아니라고 침묵해야 할 이유는 없죠. 설아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20년 전 부녀회에서 함께 일할 때부터 설아 씨의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설아는 재문을 바라봤다. 2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지지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재문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고 자신은 이혼한 여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을 두둔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심이 고집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사라졌는데 그때 차장이 소란을 듣고 나타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차장은 상황을 파악한 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CCTV 확인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네, 부탁드려요. 차장이 더욱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이 구간 객실의 CCTV가 어제부터 고장난 상태예요. 수리기사가 눈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서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승객분들 중에 목격하신 분이 계시다면? 차장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한 분이 가방 근처에서 뭔가 하시는 걸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누구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차장은 설아 쪽을 슬쩍 바라보며 말을 흐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설아에게 집중됐다. 객실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열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눈사태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도 스트레스였지만 기금 도난 사건으로 인한 의심과 갈등이 승객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설아는 객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창밖에 눈 쌓인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합창단원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단원들도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도둑 취급받는데. 설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저는 믿어요. 설아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마워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확신해서 믿어주세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이인데. 재문은 설아 옆 빈 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대답했다.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회계 문제가 생겼을 때 말이에요.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때. 다들 감정적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있을 때 설아 씨만 끝까지 차근차근 장부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대조하면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결국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냈고,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분여회 회계에서 50만 원이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당시 회계 담당이던 설아는 모든 의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설아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검토했고, 결국 전임 회계 담당자의 실수였음을 밝혀낸 바 있었다. 그때 설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산간의 적막감이 객실까지 스며들고 있었다. 그런데 재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재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아내가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세가 있어요. 요즘은 저를 알아보기도 힘들어하고 가끔 집을 나가서 길을 잃기도 해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감사관 일로 워낙 바빠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죄스러운 마음만 계속 쌓여가요. 요양보호사를 모시고 있지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문의 솔직한 고백에 설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저도 이혼한 이유가 참. 남편이 친구 연대 보증을 서다가 파산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거든요. 집도 날리고 빵집도 문 닫았어야 했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혼자 살아야 하는데 앉아서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가진 거라고는 제과제빵 기술뿐이었는데 그걸로라도 다시 시작해야 했죠. 설아는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의 빵집도 그때 다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작은 가게였는데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늘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대단하세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속도로 살 수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다. 각자 다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와 경험이 있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성숙한 교감이었다. 그때 재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감사실 긴급 마이너스 박순자 계좌 이체 확인 필요. 2천만 원 입금 내역 발견됨. 재문은 휴대폰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설아가 재문의 급작스런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라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 일 때문에. 재무는 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설아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재문의 반응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 기금 사건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일이에요. 재문 씨가 감사관이시잖아요. 혹시 이 일을 조사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재문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방금 받은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박순자라는 이름과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혹시 당신이?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재문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자신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열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기금 도난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고 합창단원들의 설아에 대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영심이 일어서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고해요? 여기서 꼼짝도 못하는데. 다른 단원이 답답해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천만 원이 그냥 사라진 채로 공연장에 도착할 순 없잖아요. 단장 박순자는 구석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다. 15년간 합창단을 이끌어온 그녀로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큰 충격이었다. 설아는 더욱 고립되어 있었다. 합창단원들은 완전히 그녀를 배척하고 있었고 심지어 같은 좌석에 앉기를 꺼려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동료들이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설아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재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다. 휴대폰으로 몇 차례 메시지를 확인한 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보세요. 한재문 씨, 또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심이 짜증스럽게 반응했다. 저는 시청 감사관입니다. 그리고 재문이 깊은 숨을 쉬었다. 사실 저는 이 사건의 내부 제보자였습니다. 객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30여 명의 시선이 모두 재문에게 집중되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순자 단장님. 재문이 순자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로 기금이 도난당한 게 맞습니까?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도난당한 거죠. 3개월 전부터 단장님의 개인 계좌로 의심스러운 입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합창단 기금 명목이었어요. 재무는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저희 감사팀이 은행과 협조하여 추적하고 있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또다시 2천만 원이 단장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순자가 소리쳤다. 단장님, 기금을 훔친 건 설아 씨가 아니라 단장님 본인 아닌가요? 열차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합창단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문과 순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심이 흥분하며 일어섰다. 단장님이 자기 돈을 훔쳐요? 말이 됩니까? 재문이 차분하게 계속 설명했다. 감사팀장님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객실이 조용해지자 재문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 재문입니다. 아, 재문 씨.
지금 어디에요? 방금 전에 또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지금 열차에 갇혀 있어요. 박순자 씨 계좌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건요. 오늘 오후에 2천만 원이 추가로 입금됐어요. 이번이 네 번째네요. 총 누적 금액이 6,8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객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객실 안은 정적에 빠졌다. 순자가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단장님, 정말이에요? 영심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남편이 치매에다가 당뇨 합병증까지 와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순자의 고백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잠깐만 빌려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계속 늘어가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한 단원이 울분을 토했다. 그런데 왜 설아 씨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단원이 물었다. 재문이 차장을 불렀다. 차장님, 정확한 증언 부탁드립니다. 차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박순자님이 저에게 설아님을 의심하라고 부탁하셨어요. 미안합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자 합창단원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설아야, 정말 미안해. 영심이 설아에게 다가가며 사과했다. 우리가 어떻게 너를 의심했니?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다. 설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있었지만 20년 넘게 함께해온 동료들의 변심을 목격한 상처가 더 컸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설아가 힘겹게 말했다. 순자가 설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설아야,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정말 미안해. 돈은 다 돌려줄게. 집을 팔아서라도 다 변상할게. 단장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설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왜 저를 이용하셨어요? 20년 넘게 함께했는데. 순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새벽 5시, 마침내 제설 작업이 완료되어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시간 만에 운행 재개였다. 순자는 긴급히 은행에 연락하여 모든 기금을 합창단 계좌로 되돌려 놓았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도 즉시 변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합창단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다.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합창단원들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순자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설아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단장님도 어려우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영심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됐어요. 우리가 서로 의심하고 상처 주게 만드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죠? 다른 단원이 물었다. 일단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자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단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 자격이 없어요. 오전 10시, 마침내 공연장이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 재무는 설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밤새 벌어진 일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설아 씨,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제대로 회복해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가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것 같아요. 설아는 재문의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재문이 말을 잊지 못했다. 오늘 여기까지인 거죠? 설아가 대신 말했다. 재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여기까지.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잠깐이나마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던 시간들. 하지만 설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요. 언젠가 좋은 분을 만나실 거예요. 재문 씨도 부인분과 행복하세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이겨내시길 바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공연이 시작되었다. 순자는 단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 후 지휘자 자리에 섰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지휘가 될 것이었다. 프로그램 중반 설아의 독창 순서가 되었다. 아베 마리아. 설아는 무대 중앙에 서서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지난 24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감정들, 억울함, 배신감, 외로움, 그리고 용서와 이해 모두 노래에 스며들어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재문이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설아의 독창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합창단원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다. 어젯밤의 의심과 갈등은 모두 잊고 설아의 아름다운 노래에 감동하고 있었다. 공연이 모두 끝난 후 영심이 설아에게 다가왔다. 설아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새 단장직 내가 맡아줄래? 저요? 응. 모든 단원들이 내가 적임자라고 생각해. 어젯밤에 내가 보여준 인품을 봤거든.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우리 합창단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보자고요. 에필로그 봄,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봄이 찾아왔다. 설아의 빵집은 이전보다 더 활기를 되찾았다. 합창단 사건 이후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인품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빵집 2층에 마련된 작은 연습실에서는 은빛 하모니 합창단의 연습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단장이 된 설아의 지도 아래 단원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순자는 단원으로 돌아가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있었다. 남편의 병원비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많이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합창단원들이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다시 받아들인 것이 큰 위안이었다. 설아야, 오늘 연습도 정말 좋았어. 영심이 말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달 공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하나둘 떠난 후 설아는 혼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벚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재문과의 짧지만 깊었던 만남.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선택했다. 며칠 전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재문은 일찍 퇴근해서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정성껏 돌보고 있다고 했다. 설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린 선을 지켰어. 그리고 대신 나를 되찾았어. 그때 빵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서 빵 만드는 클래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설화가 미소 지었다. 최근에 동네 주민들을 위한 제빵 클래스를 시작한 것이다. 네, 맞아요. 들어오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일들. 설화의 인생에는 다시 활기가 돌고 있었다.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가 났고 2층에서는 다음 연습을 위해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설화는 다시 반죽을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위해.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THEND. 때로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 작가의 말. 눈보라로 갇힌 열차에서 벌어진 24시간의 이야기. 의심과 진실, 배신과 용서,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 짧지만 깊은 만남을 그려보았다. 인생의 후반부에 마주하는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 열정보다는 이해가, 소유보다는 배려가 더 소중하다. 설화와 재무는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선택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만나는 것보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